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상대평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나중에 오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쏠림 현상. 이게 매년 출렁거려요. 이거는 예측이 사실 안 될 거예요. 학점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수능은 정말 점점 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암기형 인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은 수능이 아니라 오늘 인터뷰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고교 학점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네네. 생기부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시행일이 어떻게 되나요? 시행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국영수 합쳐서 절반 이상을 들었었어요. 네네. 네, 거기에 과탐, 사탐 붙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만 남겨놔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거의 다 공통 과정으로 똑같이 다 들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아주 많은 수업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는 거죠. 월요일 1, 2교시는 내가 사회를 듣고 싶다, 사회를 듣고, 3, 4교시는 뭐 영어 듣고 싶다, 영어 듣고, 이런 식으로. 대학교처럼. 지금은 1년에 60학점씩 180학점인데 이제 그것을 한 140까지 예상이에요. 예상치가 140 정도까지 내려서 140학점만 들어도 졸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도 늦게 올 수 있고 일찍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등교 시간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왜냐면은 수업이 없으면 늦게 대학생처럼 늦게 오죠. 그냥 공강이 발생해버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애들 오고 싶을 때 와도 이 아이가 이것만 이수했느냐 하면 이제 그거 인정되고, 다만 그에 대한 결과는 학생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180학점 말씀드렸는데 그걸 초과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학기당 6학점까지. 그러면은 180학점인데 실제로는 교과 수업만 210학점을 듣는 애도 나올 거예요. 그럼 애는 9교시, 일주일에 3번씩은 9교시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왜 발생하냐면은 애초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그 이수 인정 체계는 그냥 3년 동안 학교만 출석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준은 출석 일수예요. 3분의 2를 넘기면 돼요. 만약에 못 채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적이 돼요. 그게 이제 학년 낙제인 거죠. 네, 꿀었다. 네. 근데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얘가 뭐 담배를 피든 술을 하든 학교에서는 그냥 얘를 졸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떤 문제냐면은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네. 소외되는 애들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나는 댄서가 꿈인데 여기서 국영수를 듣고 있는 거. 이게 실제로 무의미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최소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 단위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3년 동안 너가 시도 듣고 음악도 듣고 미술도 할 수 있게 해. 이제 이렇게 학생 인권 변화, 교육 철학의 변화, 결정적으로 수시, 학종이라고 하는 게 또 같이 작용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대학에서 실제로 좋은 아이들을 뽑고 싶어요. 뽑고 싶은데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보잖아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애들이 다 똑같은 수업 듣고 있어요. 우리는 공대이고 우리는 컴퓨터공학인데 우리 거에 맞는 걸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러면은 첫 번째, 일단 아이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럼 아이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똑같은 수업을 다 듣게 만들고 이수하는 체계를 먼저 없애자. 아이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이수 학점들을 모아서 넘기면 이수하게 만들어주자. 그러면은 평가는 그럼 그 수업마다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대평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나중에 오죠. 그럼 그 선생님이 평가도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고 정말 내 수업에 맞는 평가를 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자료들을 대학에 제공을 할 건데, 근데 대학에서는 다양해진 거 이거 절대평가이긴 한데 대학에서도 이제 확실한 자료를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긴 하지만 이제 성적 비율을 같이 제공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절대평가에서는 아이들의 등급을 제공해 준과 동시에 그 등급별 인원수를 같이 제공해 주어서 대학에서 이제 변환 점수를 줘서 평가할 수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이 10년이 넘었어요. 대학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충분히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없나?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좀 더 줘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마침 저쪽에서 찬성,
하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줍시다. 양쪽이 맞아버린 거죠. 대학의 요구와 이제 교육계의 요구가 맞닥뜨려져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고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고를 수 있게 해놓으면 아이들만 다른 수업을 듣겠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다른 수업을 들으니까 그 수업을 이수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졸업 인정까지 가자.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면은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애도 있겠네? 그래, 지금 180학점이라고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우리나라가. 예. 고등학교 학점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뭐 북유럽, 뭐 미국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러면 애들 지금 너무 많이 들어. 좀 줄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180학점이니까 한 140학점까지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 맞아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입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학에서는 이 수업에서의 등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등급 학생부터 3등급 학생 정도가 있다고 하면 3등급 애지만 1등급 애보다 월등히 활동이 좋고 딱 뚜렷한 성장 수준가 보이면 1등급보다 3등급 애들 뽑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과에서 역전하는 현상들이 이따금 가끔 많이는 아니고 가끔 나타나는데 대학에서는 학점제가 되면은 우리 학교 커리큘럼에 맞는 강의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수했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뭐 지가 좋아하는 거 들었을 거고 여기서 굳이 상대평가를 해가면서 나눈 첨예한 등급을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국영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3기간 동안 조금씩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애가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고 대학에서는 애들 다 똑같아. 나 애들 좀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네. 지금 바뀐 것 중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유급제. 아, 네. 솔직히 공부 포기하고 약간 깡패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얘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쨌든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얘들이 사고를 치죠. 빵 셔틀 시키고 안 좋은 거 시키고 안 좋은 게 누적이 되면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처럼 바이바이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까요? 좀 걱정이 좋으면서 기대되면서도 걱정은 돼요. 학점제에서는 우리 수업의 이수 기준은 최종적으로 최종 평가거든요. A, B, C, D, E. 근데 얘는 F야. 라고 그 권한을 교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추설수를 딱 채워요. 그러니까 3분의 1를 딱 채워요. 그럼 그 뒤로 학교 하루도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있죠. 그래도 졸업하니까. 네, 학점제를 바꾸면 네. 그냥 학교에서는 1년 동안 그런 거 다 모아서 부족하는 유급 그리고 그 학점은 교사들이 추석 몇 프로야? 시험 성적 몇 프로에서 낙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공부 태도는 갖추는데 불량한 태도 그리고 학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졌을 때는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재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유급된 친구들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1년 꿇는다 이 개념인가요? 그건 별도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확 부족해서 유급이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커트라인을 다르게 60학점이 1년간 학점이 필수 학점이에요. 네. 근데 딱 30만 됐어요. 네. 그럼 이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30학점이면 유급을 처리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진급시켜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족하잖아요. 네네. 진급시켜놓은 상태에서 방과 후에 재수강을 하거나 다만 이미 들은 걸 또 들을 필요는 없죠. 네. 유급 상태에서 부족한 30학점만 듣고 나머지는 안 와도 될 거예요 아마. 그건 아직 좀 결정된 네. 부분은 아니고 그런 건 이제 학교별로 나중에 또 열릴 거예요. 그것도 대학처럼 아마 연도별로가 아니라 학기별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은 각 학생이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운다. 네. 이게 가장 큰 변화이고 메리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쏠림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행이라는 것도 따를 수 있을 거고 디자인을 한다, 뭐 디자인 쪽으로 훅 몰린다든가 그럼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그런 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학교별로 좀 특성화를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체육 특성화, 네네네. 음악 특성화 이런 식으로 좀 외고 가고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과별 특성화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과학 특성 학교를 가겠다. 과학 특성 인문계고를 가서 요즘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 특성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학교는 그게 수업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너무 그쪽이 아니라 근데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어 국어에 비해 영어가 너무 많이 되거나 네네. 이게 매년 출렁거려요. 이거는 예측이 사실 안 될 거예요. 이 출렁거림을 잡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 되게 아직은.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출렁거림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제 선생님들의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때 바뀌겠네요. 학기마다.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영어 교사를 10명, 근데 그 다음에는 8명 될 수 있고 갑자기. 그래서 이게 계약직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강사풀을 좀 관리를 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한데 사실 이것도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제일 심각한 거는 그 매년 출렁거리는 문제. 그걸 어떻게 잡느냐. 아이들의 심리에 따라서 못 잡는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 특성화는 어느 정도 지역이 가깝고 여러 학교가 있을 경우의 일이고 시골 학교는 답이 없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그거였어요. 이제 뭐 그래 뭐 서울권이야 그렇다고 치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잘 돼 있으니까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내가 하고는 싶은데 뭐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되게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좀 힘든 상황. 네, 그건 온라인으로 될 것도 아닌 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탈출구가 좀 있다 정도인 거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마찬가지로 나와야죠. 교실에서 학교에서 같이 공간에서 인성교육도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서울 학교 애들은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교실에서 듣고 이제 지방에 이제 인구가 부족한 학교들은 이제 애들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고 교사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를 추빙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지역 전문가 분들이 선생님들처럼 전업으로 아이들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자기 본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변호사분이 일주일에 2시간씩 꼬박꼬박 와서 수업을 한다. 근데 재판 잡히면 휴강 망했네.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적재적소의 인력이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한 학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빅데이터가 유행을 한다더라. IT가 유행을 한다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수업을 신청을 했더니 막상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나이대가 뭐 그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60대에 전에 다른 수업을 하셨던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신 원로교사님이다. 네. 뭐 그런 식의 구성이 없을 거라고는 사실 못 보겠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될지. 이거는 아마 법을 바꿀 거예요. 지금은 교육법상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인데 어쩔 수 없이 정보 과목 선생님이 하필이면 나이 드신 분밖에 학교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개설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일단 봤더니 정보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만약에 학교 관리자라면 그 선생님은 관리 감독만 하시고 강사를 따로 별도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 영어 원어민 교사제라고 해서 외국인 원어민 교사 학교에마다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때 똑같았어요. 그냥 실제 수업이 들어가요. 교사 같이. 한국인 같이 들어가고 원어민 교사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수도권처럼 인력수이 원활한 지역에 한해서. 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한꺼번에 안 될 뿐인데 2025년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자꾸 이제 요청하시니까 학교에서 만들어주는데 학교에서 의지도 있고 돈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없는 과목을 그냥 개설해 버릴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것을 하기에 학교 전체가 그런 체질 변화가 필요해요. 실무를 맡은 교사 그리고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 교장, 학생들 생각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도달해 나가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건데 첫 해에는 지금 딱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에요. 프로그래밍 열어주세요 했는데 학교에 되는 건 정보교사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사람을 안 쓰면 경고가 내려와요. 정보교사인데 왜 채용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 강사라고 해서 채용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학교에서 그런 게 안 됐던 거죠. 그런 조치가. 이런 시행착오가 거치는데 근데 요청 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갑갑하시겠지만 과도기라는 걸 같이 이해해 주시지 않으면은 힘든 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능.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 거 먼저 깔고 갈게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걸 만들어 오시면서 앞으로의 수능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라는 혹시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예상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수능이 아니라 이제 대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시간이 되게 없지만 결국에는 수능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 가지 그냥 딱 와닿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대학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능 잘 본 애들은
반수하거든요. 100명 받았는데 60명이 반수해서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능 비율을 높여봤자 학교에 이롭지 않아요. 보통 학종은 애들이 그 몇 개 학교에 목표하고 학교와 전공에 맞춰서 자기가 관리해온 결과가 수능부 종합전형이라서 반수 안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냥 행정학과 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수능 반수하지 뭐 하고 의대 가겠다 이런 애들이 실제 발생하거든요. 대학에서도 수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15개 논문이 있는데 15개 논문들 종합 결과는 가장 적응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이랑 학종이 비슷해요. 학교 적응 정도가. 근데 학종보다 수능이 많이 반수를 나가요. 이건 이미 연구 결과가 입증된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수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런 수능이냐 학종이냐는 정치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그쵸. 대학에서 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우리도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대학에서 입장을 낼 필요도 없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정리될 거고. 네네. 기본적으로 대학은 그렇고 학점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수능은 정말 점점 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대 영어교육, 저는 이제 영어교육과는 아닌데 서울대 영어교육 현재 박사과정인 친구에게 듣자면 현재 교육학과 교수들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파는 게 AI예요. AI. 교육 인공지능의 결합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예요. 학생들에게 알고리즘형으로 교육을 해서 최적화된 교수법을 찾자. 반대쪽으로는 기계에게 인간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추자. 양쪽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 이러한 여건에서는 암기형 인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수능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건 말 그대로 대학 입장에서는 정학력을 봐야 될 때 참고하는 정도 지표인 거지 수능이 학종보다 공정하다 근거 없고 대학에서도 교과 전형 뽑으려면 교과 전형 애들을 차라리 뽑고 말지 수능 해봤자 반수하는 애들 나가는 거 뽑지 않습니다. 차라리 학종을 뽑겠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결국에는 학종이 더 보완되고 있어요. 어차피 그런 여건이라 할지라도 경쟁은 워낙 치열해서 수능 공부할 능력 있는 애들이 교과 전형 잘하고 학종 잘해요. 이제 대입은 한 그 정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원하는 건 암기 과목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그건 있어야겠지만 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네, 그렇죠. 머리가 말랑말랑한 창의력이라든가 창의적 인재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력, 창의력 뛰어난 애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창의력, 문제 해결력은 수능이 아니라 가정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구성되어서 촉진되어 오는 거예요. 그냥 수능 교육이 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 교육에 대한 복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 네. 그래서 이게 무게가 좀 있었네요. 네네. 말씀하시는 부분에. 네네네. 학교의 입시력도 달라지죠. 선생님들의 수입이 네.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딱 잘라놓고 10년 차 되면 공시생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